골프에서 스코어를 줄이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드라이버를 잘 치는 것입니다. 특히 드라이버를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데요.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면 세컨에서 짧은 아이언을 잡을 수 있고 그만큼 실수 확률은 줄어들고 이는 스코어가 줄어드는 결과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300m의 장타력을 자랑하며 얼마 전 PGA 무대 진출에 성공한 불곰 이승택 프로의 레슨을 통해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택 프로는 드라이버 비거리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KPJ 이승택 프로입니다. 이번에 PGA 진출을 하게 되어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리겠는데요. 많은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서 하체는 내려오면서까지 이제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내는 힘이 모든 거리는 저는 하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팔로 휘둘러서 스윙을 해서 거리를 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 힘을 버텨주고 이 끌어올리는 힘은 다 모든 건 하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가 동작이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체가 무너져서 골반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펴지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체 동작은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발이 지면에 밟아주고, 그리고 공을 맞기 전에 지면에서 밟았던 거를 펴주고, 이런 동작이 저는 거리가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팔을 신경 안 쓰고 하체가 정확히 잡혀 있어야만 팔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승택 프로가 비거리는 하체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체 동작이 잘 잡혀 있어야 팔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체는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힘의 이동은 지면으로부터 시작해 하체를 거쳐 상체, 팔, 클럽으로 이어집니다. 하체가 불안정하면 반쪽짜리 힘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지면을 잘 밟아줘야 큰 지면 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체가 정확히 움직여야 그 힘을 상체, 팔, 클럽 헤드까지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죠. 하체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체가 잘 잡혀 있어야 스윙의 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은 축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큰 구심력이 발생하고, 이 구심력이 강할수록 더 큰 원심력이 만들어지며 결국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강한 스윙의 축을 잡는데 하체가 큰 역할을 하죠. 이승택 프로는 이 하체의 움직임을 크게 두 단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왼발로 지면을 꾹 눌러주며 하체를 잡아주기입니다. 이는 백스윙 때 오른발에 실려있던 체중을 왼발로 확실히 이동시켜주며 수평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2단계는 왼다리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수평 힘을 수직 힘으로 바꿔주며 왼 골반을 뒤로 밀어내고 상체로 힘을 연결시켜주는 동작이죠. 이렇게 힘이 이동해야 폭발적인 회전력과 헤드스피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많은 골퍼들이 1단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확히 체중 이동을 시키는 수평 힘 동작을 어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평 힘을 만들어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구간에 체중 이동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승택 프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시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을 하면서 백스윙을 갔는데 자꾸 이렇게 체중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분들이 또 많고, 많은 분들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체중을 두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백스윙을 하다 보면은 채는 분명히 이쪽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50대 50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인 거죠. 선수들은 항상 하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50대 50으로 차례가 나갈 수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운동량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채가 나가면 나갈수록 오른쪽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맞출 때 되면은 다 뒤에서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을 더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고 공이 이제 빨리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거리가 좀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마추어 분들에게 비거리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왼쪽 체중을 조금 더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추어였으면 60대 40 정도로 실어줬으면은 공의 정타를 조금 더 맞출 수 있고요. 네, 이승택 프로가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의 분배를 왼발 60, 오른발 40으로 해둘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하체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승택 프로의 말처럼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 분배를 왼쪽에 더 두시면 하체가 많이 흔들리는 골퍼들이 하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평소에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니 하체 운동도 꼭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스윙 중 견고하게 하체를 잡았다면 이 힘을 손실 없이 클럽 헤드로 전달하기 위해 팔의 사용이 중요해지는데요. 팔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시죠. 비거리를 늘리시기 위해서는 이제 스윙 스피드가 중요한데 힘을 꽉 줘가지고 이제 스윙을 막 세게 한다고 해서 절대 거리가 나지 않아요. 스윙을 할 때 이 백스윙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팔의 힘이 이렇게 퉁퉁 떨어질 수 있게끔 이 스윙을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하실 때 그립은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 그립은 이렇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접지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이 조금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 힘까지 다 빼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손에 힘까지 다 빠져버리면 과연 체에서 임팩트 맞을 때 힘을 좀 전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손바닥은 다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많이 움직여질 수 있게끔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게끔 어드레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손목에 힘을 빼는 거는 사실상 저는 골프채로 되게 많이 해요. 공 앞에 서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프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이 없는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많이 흔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출 때도 이렇게 공이 앞에 갔었어도 내가 이렇게 손목을 많이 이렇게 흔들어야 공을 잘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네, 이승택 프로는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기보다는 힘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체가 잘 잡혀 있어야 구심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원심력이 커지며 헤드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했는데요. 만약 팔이 경직되어 있다면 하체를 잘 잡아 아무리 큰 원심력을 만들어내더라도 중간에 힘 전달이 끊기게 됩니다. 팔 중에서도 특히 손목에 힘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승택 프로는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공 없이 손목을 많이 흔들어 볼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어드레스 때 이렇게 손목을 흔드는 외글 동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손목에 힘을 빼고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함이죠. 여기에 더해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이승택 프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스윙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좀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백스윙을 하고 나서 스피드를 낸 이후에 내려오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내지도 못하고 여기로만 내리면 스피드 잘 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공을 맞추는 건 임팩트다 보니까 백스윙에서 주저없이 스윙을 이렇게 나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에서 좀 포인트를 잡은 게, 백스윙을 하고 나서 궤도를 막 신경 쓰면서 내려오지 않고 백스윙에서 100% 힘을 다 내려가 주라,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할 때 백스윙을 먼저 이렇게 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갔던 스피드와 내려올 때 스피드가 같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백스윙이 먼저 잡아놓고 여기서 피니쉬가 만들어질 때까지 온몸의 힘을 스윙을 다 이렇게 해주라고 좀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루틴이 드라이버를 잡고 백스윙하고 자신 있게 내리고, 이거를 조금 한 10개 정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요. 네, 이승택 프로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주저함 없이 휘두르는 겁니다. 스윙할 때 팔의 위치나 클럽의 궤도 등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피드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승택 프로는 그런 요소들은 잠시 내려두고 그냥 피니시까지 휘두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러면 방향이 너무 중구난방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의 연습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연습의 목적이 비거리를 올리기 위한 연습인지 방향성을 잡기 위한 연습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프로나 교습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거리와 방향성은 동시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연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방향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하죠. 이승택 프로가 디테일은 잠시 내려두고 일단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는 주저하지 말고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방향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클럽을 휘두르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클럽을 휘두르는 감각을 몸에 익히고 그 스피드에 몸이 적응되게 만든 후 디테일한 동작들을 교정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승택 프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방향을 조금 신경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얼라이먼트를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요. 얼라이먼트를 조금 저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항상 연습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골반 각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내 어깨가 이렇게 덮여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연습하다 보면 그게 너무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습하기 전에 공을 치는 게 우선이 아닌 골반, 무릎, 어깨 각도를 원래 하던 거랑 맞춰서 시야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가 막 슬라이스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프로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프로들은 항상 똑바로 가고 멀리 가고 이렇지 않고요. 그 슬라이스를 막 줄이기 위해서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되는지 인에서 아웃으로 되는지 이런 것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연습장 가면 이런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인 거를 항상 채가 앞에서 내려오지 않게끔 길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연습하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이승택 프로가 방향성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얼라이먼트, 즉 신체 정렬입니다. 스윙 동작을 신경 쓰기 이전에 신체 정렬이 잘 맞춰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연습장에서 신체 정렬을 의식하지 않고 무작정 스윙만 하다 보면 어느새 골반이나 어깨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에서 계속하는 연습은 오히려 스윙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프로들의 연습 영상을 보면 항상 바닥에 얼라이먼트 스틱이 놓여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체 정렬을 항상 체크하기 위함인데요.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더라도 클럽을 놓고 해도 되니 여러분들도 평소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한 샷 한 샷마다 신체 정렬을 다듬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승택 프로가 방향성을 위해 신경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클럽 패스인데요. 특히 심한 아웃인 패스를 그리지 않게 신경 쓰며 연습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한 아웃인 스윙 패스는 많은 골퍼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엎어치는 궤도가 나오면서 공이 깎여 맞고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추천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쁘신 와중에도 막 이렇게 공 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공만 치다 보면은 뭔가 자꾸 덮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항상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밴스윙도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뭐 정확히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만 이렇게 치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실 때 항상 거울이나 아니면 벽을 이용해서 조금 많이 더 연습하시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벽에다 대고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던가 이런 거를 조금 몸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벽에 이렇게 닿게 하고 덮어서 나오게 되면 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꾸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고 좀 공을 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벽을 활용한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다운스윙 때 클럽을 벽에 계속 긁으면서 내려오는 느낌을 가지면 엎어치는 스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습이니 꼭 시도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와 방향성을 위해 이승택 프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비거리 방향성을 떠나서 드라이버 실력 자체를 늘리는데 꼭 추천하는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저는 굉장히 빈스윙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백스윙을 하고 내려오는 동작에서 내 하체의 밸런스가 정확히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공만 많이 친다고 해서 동작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팔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공을 10개 칠 때 빈스윙을 그래도 50개에서 100개를 하고 그렇게 동작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빈스윙을 할 때 이게 백스윙의 뭐 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체가 내가 어디까지 체중 이동이 되어 있는지 이 동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빈스윙을 이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프로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게 공만 많이 친다고 해서 골프에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연습량도 중요하지만은 기초적인 게 항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공만 이렇게 무작정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얼라이먼트도 틀어질 수 있고 몸에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이승택 프로가 꼭 추천하는 연습은 바로 빈스윙입니다. 무작정 공만 반복해서 치기보다는 빈스윙으로 정확한 스윙 동작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공 앞에 서면 본인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연습 때는 안 나오던 잘못된 자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빈스윙을 통해 정확한 동작을 몸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감각이 몸에 익으면 실제 공을 칠 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승택 프로가 드라이버 연습할 때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많은 아마추어 분들한테 근데 이거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너무 드라이버만 치세요. 연습장에서 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분들은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만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드라이버만 얼른 치고 가세요. 근데 사실상 그게 골프에는 가장 위험해요. 드라이버는 사실상 제일 멀리 보내고 제일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연습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채가 긴 만큼 근육의 이동도 굉장히 많아요. 근육의 쓰임도 굉장히 많아서 이 동작을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부상이 조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조금 몸을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너무 드라이버만 치지 말고 드라이버는 항상 몸이 다 풀린 후에 연습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몸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버부터 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행복한 골프를 치기 위해 항상 충분히 몸을 푸시고 드라이버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와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드라이버를 300m씩 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닌 기초를 꾸준히 갈고 닦는 것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골프를 잘 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인 셈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기초를 신경 쓰시며 행복한 골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는 하체에서 시작한다. 하체를 견고하게 잡고 정확히 움직여서 수평힘, 수직힘을 순서대로 잘 사용해야 온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면으로부터 시작해 하체로 전달된 힘을 온전히 클럽 헤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자.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는 주저함 없이 휘둘러보자. 네 번째, 방향성을 위해서는 신체 정렬을 항상 바르게 맞춰놓는 습관을 가지자. 또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지 않게 주의하자. 이렇게 네 가지에 신경 쓰신다면 비거리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드라이버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골프 칠 때 고민인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